이번 시간에는 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보겠습니다. 지역복지 실천 모델, 기본적인 모델은 노스만의 분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스만의 분류를 먼저 비교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대된 웨일과 갬블의 모델, 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스만의 분류, 지역복지, 노스만의 지역복지, 지역복지 실천 모델,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노스만은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자,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나란히 비교해 가면서,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비교표를 저 뒤에다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눈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접근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 좀 너무 넓어졌나요? 어쨌든 이 자체를 비교를 해가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노스만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과 사회행동 모델은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사회행동 모델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업 중심의 목표. 중심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란 뭐냐면, 물론 이 더넨과 같은 사람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과정 중심의 목표, 관계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로 나누기도 했지만 노스만은 관계 중심의 목표를 제거하고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만 제시를 했어요.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한 것은 뭐냐면,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왜냐하면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는 주어진 기본 자산에다가 일정 기간의 단련이나 노력이라고 하는 투자,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과정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과업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는, 또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과업 중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를 문제 해결, 당면 문제 해결. 지역복지 실천이란 뭐다?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이 과업을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 불평등 구조 타파에 초점을 두는 것을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행동 모델은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과정 중심의 목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방법을 참여 확대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나 지역 주민들의 주도권 확대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자립, 자조 확대나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어떻게 과업인 당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당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무슨 참여니, 주도권 확보니, 뭐 지도자 양성이니, 자립자존 이것보다는 기술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였어요. 그에 의해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어떻게 과업인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것이냐, 그 방법론으로 불평등을 야기해왔던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제도나 정책 개선을 통해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서는 협상이나 또는 뭐 타협 또는 뭐 설득, 뭐 합의 이런 방식을 주된 전략을 사용한 데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경쟁이나 또는 갈등 유도를 통해서 갈등 유발, 뭐 또 좋게 한다면 이건 투쟁을 통해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흥묘백묘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기 때문에 흥묘백묘, 타협을 통해서 하던 협상을 통해서 하던 설득을 해서 통하던 맥살을 잡고 하든지 간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쥐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누구로 설정을 하냐면 지역사회 전체, 지역주민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지역사회 전. 그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보통 우리란 단어를,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역사회 전체. 그래서 사회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누구로 보냐면 이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나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군을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누구로 보냐면 이 불평등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그동안 당해왔던 희생자를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희생자. 이들은 권력이나 권좌, 권력자나 권력의 보유자를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권력을 협력자의 관점으로, 협력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의 입장으로 보는 데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에서는 권력이나 권력 보유자를 후원자 또는 기술 능력을 가지는 고용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의 보유의 쟁점을 이것을 타도되어야 할 압제자, 타도 대상인 압제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물론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보시면 쭉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오른쪽 페이지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을 통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가지고 쭉 교재를 편집할 적에 거의 같은 번호를 해서 비교할 만한 용어를 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에서 박스로 실천 모델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빠져있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여러분만의 단권한 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에서 출제 비중을 보면 로스만의 분류가 거의 80%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 자, 이렇게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웨일과 갬블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웨일과 갬블은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수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비교 기준을 5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 또 변화 표적 체계, 1차적 구성원, 관심 영역,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렇게 5개의 분류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 물론 여기까지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그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하기지만 적어도 세부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아니라도 특징 첫 번째 특징으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포함했다. 실천 모델로 포함했다는 사실. 또 하나, 비교 기준으로 뭐 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5가지를 이렇게 교재를 제시했는데 기조 기준으로 목표 변화 표적 변화시켜야 할 변화 표적 체계 목표 변화 표적 체계 또 1차적 구성원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1차적 구성원 사회복지 관심 영역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물론 등이기 때문에 이런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도 새로이 지금 제가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류로 8개 모델을 제시를 했죠. 자, 8개 모델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 보면 먼저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서 근린 지역사회, 다시 말해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이렇게 2개를 하고 그리고 노스만의 분류를 가져다 쓰면서 약간 이름만 변형을 시키죠. 노스만의 분류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설명을 했고 사회교육 모델은 그대로 쓰고 돼요. 사회행동 모델을 좀 세분화해서 정치, 거기 보면 사회행동 모델은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과 그리고 운동 모델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노스만의 분류 3대 분류를 4개 분류로 나누어서 변형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지 않았던 모델로 연합 모델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2개를 합쳐서 이렇게 8개의 모델로 제시한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분류 기준으로 7개씩을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표를 무엇로 하느냐, 변화 대상인 표적 체계를 누구로 할 것이냐, 1차 구성원이 누구냐, 주된 관심 영역은 어디냐,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등등등으로 쭉 똑같은 번호로 교재는 편지했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정도 해서 조직화 모델 2개 그리고 노스만의 분류 3분류를 4분류로 나눴다는 4개 그리고 기존에 있지 않았던 걸로 새로이 신설한 것이 연합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있다는 거 그런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연합 모델과 프로그램 조정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야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지리적 지역사회 개념도 아시고 기능적 지역사회도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많은 절반 이상의 힌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웨일과 캠블의 모델에서도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이든 운동 모델이든 사회행동 모델로 풀어가시면 되겠고 사회교육 모델로 풀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가지고 웨일과 캠블의 사회경제적 이런 개발 모델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는 제가 교재에 편지했던 7번까지로 쭉 해서 전략까지로 만든 이 비교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그건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쓰겠어요. 다음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도 역시 출제되려고 기대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역시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면
여기에는 노스만의 분류에다가 두 모델을 섞어서 5개의 모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을 또한 특징으로 이렇게 미리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후원자가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적어도 지역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를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진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런 집단이거든요. 그 때문에 후원자 집단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짜고 집행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후원자가, 왜냐하면 사회계획 모델은 뭐였어요?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면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성, 탁월한 문제 해결력, 기술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후원자가 주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긴 하지만 후원자가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8분의 7 이렇게 수치로 말하는데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주민이 5의 배분을 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목표가 노스만의 분류에 나온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다음에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주민들이 지역 복지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 100%를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를 배우셨다면 통합혁명 당시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일원에 53개 집강소를 두고 동학농민군들이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집강소가 자치행정 기관이 되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저희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델이죠. 이 중에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노스만의 분류를 약간 이름을 변형시킨 것이 되겠지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 또 다른 것도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지만 너무 전문가처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 시간에는 이런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는데, 거기 계획 모델 보세요. 프로그램 및 조정 모델, 프로그램 박스 보세요. 박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을 보면 후원자가 100%의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 개표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사회 계획 모델은 후원자가 주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노스만의 초기에 계획 모델을 수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간 지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죠? 인간 지향적 측면을 강조. 이런 것도 또 하나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새로이 만들어진 모델인데 후원자와 지역 주민들이 5대 5의 비중을 가지고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직원이나 행정가들의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즉 지역 주민들이 주된 의사결정 권한권을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지역 주민들의 주도권 행사, 지역 주민들의 자체적 지도자 양성, 지역 주민들의 자립자도 정신의 함양 이런 등의 방법으로 시민 참여와 교육 과정을 강조한다. 자존이, 상부상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을 변형시키는 것으로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지역 주민들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모델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 되겠어요. 세 번째 보시면 갈등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로스만의 분류, 테일러와 로버츠의 분류, 웨일과 캠블의 분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넣은 것이 하디나의 전환 모델이 있어요. 하디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디나는 지역복지 실천이란 소외된 계층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의 이런 힘을 그죠? 교육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하디나의 전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소외된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회 구성이론에서 원하는 바를 반영한 이런 것이 바로 하디나의 전환 모델이에요. 이런 하디나의 전환 모델을 나중에 하디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된 주변부가 누구냐를 가지고 그 소유된 주변부를 결혼 이주 여성이나 또는 이주 노동자와 같은 소위 다문화로 설정한 모형과 여성으로 설정한 모형 두 개를 새로이 가미를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문화 실천 모델과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두 개가 그러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전환 모델 또는 다문화 실천 모델 또는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은 결국에 지역복지란 뭐다? 지역복지 실천이란 교육을 통해서 소유된 계층인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또는 소유된 계층에 속하고 있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또는 소유된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삶을 교육을 통해서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디나의 정의이자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모델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다문화 실천 모델 그리고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더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먼저 전환 모델 거기 아직은 다 다뤄지지 않지만 전환 모델에서 보면은 다문화 그 3번에 전환 모델 다민족 집단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대화를 필요한다. 대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는 학습자로서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똑같이 앉혀놓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 등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지도 사회복지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집단에 참여해야 된다. 비판적 의식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단어 거기 구성조서 봐주시고 다음에 전환 이론을 소수민족에 적용한 또는 다문화 국가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이 다문화 실천 모델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3번에 전환 모델처럼 대화의 강조 또 비판적 의식의 개발 강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문화적 다문화 실천 모델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연히 도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소수 민족을 위한
소수 민족을 위한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 거기에 오면 니은번 사회복지사는 인종과 계급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면 아직도 보면은 지하철에서 일부 미군 애들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우리 민족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어떤 미친놈들은 그걸 보고 박수도 치고 낄낄대기도 하지만 감히 그것을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면 그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용납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에서는 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마치 그것이 자유분방이니 이런 식으로 착각들하면서 박수치는 미친놈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소수민족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어떤 응징도 필요한 거예요. 착각들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애들은 아주 자유분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역으로 봤습니다만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을 할 적에 사회복지사는 인종과 계급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 그들 자신, 그놈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전환 모델을 역시 여성 해방적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인데, 자, 거기에서 보시면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 제도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이런 모델이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되겠어요. 그것은 여성 해방론적 관점에서 전환 모델을 변환시킨 것이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5번에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구성 요소에서 결과보다는 실천 과정, 이 니은번에 나와 있죠. 결과보다는 실천 과정, 평등, 집합성 등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다양성 증진에 노력한다. 페미니스트 조직화는 이성적, 감성적 요소를 전체적, 이성적 요소만 포함하는 감성적 요소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성적 및 감성적 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스만의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웰과 갬블, 테일러와 로버츠가 나왔지만 하디나의 모형도 한번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포플의 분류도 있고 맥라이트의 분류도 있고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하디나까지만 우리가 다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